2021년 2월 8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찰 인사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검찰 이성윤, 법원 김미리, 붙박이 정권 방패라면서 이번 검찰 인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성윤 유임, 추미애 시즌2, 박범계 검찰 인사. 동아일보도 형식도 내용도 검찰 정상 의지 안 보인 박법무 인사. 문화일보는 친문 검사장 우대한 인사로 드러난 권력 수사 차단 저의 하면서 이번 박범계 신법무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영리를 건드린 검찰 세력을 권력은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저항하면 그게 압박을 가하고 또 압박을 가다가 국민의 여론이 또 불리해지면 약간 늦출 수는 있지만 그것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현재 검찰개혁은 여전히 서로의 권력 투쟁의 수단일 뿐 부정과 비리, 특히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는 경우 그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은 허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5월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검찰발 권력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 관련된 사설입니다. 경향신문은 김 대법원장 사법농단 미온 대처부터 해명하라. 지금 거짓말이 들통난 김영수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지 사법농단 미온 대처를 해명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그 대처를 강력하게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헌법에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사법의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법개혁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수도권 자영업자 항의 시위, 주먹구구식 방역이 부른 사태. 한겨레신문은 설까지 영업 제한 유지 대신 손실보상 서둘러야 한다. 경향신문은 고강도 방역 지침 준수로 설 연휴 확산 파고넘자라고 이렇게 정부가 비수도권만 밤 9시에서 10시까지 영업을 이렇게 풀어줬는데 이 설 연휴까지 고강도 방역 지침을 지키자. 또 고강도 방역 지침을 정부가 내리는데 이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설 연휴를 지나면 약해진다는 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된 바도 없습니다. 비수도권만 밤 10시 영업을 허용한 거, 10시까지 허용한 것도 근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처럼 이 영업 제한 유지 대신 손실보상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는데 지금 정부가 재원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 제한 유지 대신 손실보상이라고 하는데 그 손실보상이 어떤 수준까지 사실 매출 기준하면 어마어마한 것일 텐데요. 어느 수준까지 보상해줘야 된다는 기준을 지금 정하지도 못하고 있고 아마 몇 조 원 정도 가지고는 자영업자들, 연쇄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에서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영업 시간 늘려줄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해상풍력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천문학적 투자 해상풍력 제2태양광 우려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영국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7배 규모로 원전 8기에 해당하는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이제 정부가 이제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국경제신문은 제2태양광 우려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문화일보도 에너지정책 왜곡할 풍력단지 행사와 우주미남 찬양 이것은 전남에 갔을 때 광주 전남지에 갔을 때 공무원들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칭송한 걸 이제 빗대어서 비난한 것인데요. 풍력도 대체나 대안에너지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대규모 단지 조성 방식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바다에 설치하게 되면 어업에 방해가 될 것이고 또 지역
어민들, 주민들 생활 환경이 파괴될 것입니다. 만약에 먼 바다에 설치한다고 한다면 그 시설비가 또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원 낭비와 비효율성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태양광처럼 산을 깎아서 대규모로 또 해상의 경우에도 이 대규모로 건설한 이 문제, 이것은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문 정부 향해 북입장 미국의 설득을 생각 말라는 바이든 행정부, 동아일보는 정의용 발언에 북위협 강조한 미국, 잦은 의견에 불안한 동맹, 한국경신문은 미국 반박까지 부른 외교장관 후보자의 어이없는 대북관. 이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북핵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전망을, 북핵 폐기의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북한도 그런 협상이 잘 되면 그를 폐기할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한 데 대해서 북한이 이제 미국이 비판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설을 실었습니다. 북핵 폐기된 기대와 현실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남북미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북미 회담에서 이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북미 회담에서 북핵 폐기를 위해서 남한이 굉장히 노력했고 북미 정상회담에 중재 역할을 했지만 북핵을 폐기하도록 하는 그런 남한의 중재 수단은 사실 없습니다. 회담을 성사시키는 데는 노력을 했지만 과연 북핵을 폐기시킬 그런 어떤 중재 수단이 남한에 있느냐?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죠.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빅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트럼프 정권 하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정부 하에서도 역시 이것이 쉽게 빅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또 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남북과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 러시아, 또 일본, 이렇게 남북과 4대 강대국의 아주 미묘한 군사 외교 어떤 전략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낙관도 비관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냉철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를 확대시켜 나가는데 점차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에 쏟아진 학교 우려 정부 듣고 있나 제목 사설에서 2021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재난지원금 중 소비된 돈의 비중 한계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지급된 돈이 20-30%밖에 소비되지 않아서 소비진자 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을 주거나 기본소득 지급하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돈을 나눠주면 30% 소비하고 나머지는 다 저축해버린다.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죠. 한겨레신문 4차 재난지원금 피해계층에 두껍게 지원하는 것 같다. 한겨레신문이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금 한겨레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재난은 모든 계층에 피해를 입히죠. 우리가 수해가 났다, 산사태가 났다,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특정 지역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 특정 지역의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지원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지만 코로나는 전 국민의 지역 산업, 업종, 지역을 할 것 없이 골고루 이게 지금 재난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계층이다. 그러면 모든 계층이 피해 계층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피해 계층을 정해야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선별에 있어서의 행정적, 시간적 비용이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선별했을 때 결국은 많은 불만과 불평, 사회적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또 없을 것입니다. 계층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되려
그럼 이제 결국은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가 전 국민에게 지원할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재난 예산이 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에 재난지원금 예산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해서 세제를 통해서 세금을 또 걷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재난 세의 개념으로 누진적으로 재난세를 걷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 꼭 재난세라는 이름을 붙이든 아니든 간에 아니면 세율을 높이는 조세 부담을 높이는 그런 방식인데 누진적으로 그걸 높이게 되면 사실은 상위계층 재산이나 소득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세금으로 국고로 환류되는 환수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바이든 시대에도 계속되는 미중 대립각 동맹이 더 중요해졌다 주장하는데 지금 한미동맹이 한미동맹의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데 지금 한미동맹처럼 강력한 동맹이 지구상에 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미군 기지가 평택에 주둔하고 있고 사드가 소성에 지금 배치되고 있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소파 협정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전략 무기가 언제든 수시로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들고 항공모함이 동해서의 남해를 언제든지 떠 있고 이런 상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한미일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정치군사 경제 외교적으로 이런 한미동맹만큼의 강한 동맹이 지구상에 도대체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미중 대립각 속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뭐 지금은 군사적 관계는 아닙니다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데 사드 배치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면 결국 핵심이 군사동맹인데 군사동맹을 훨씬 더 강화하고 대북 대중관계의 이 신냉전 체제의 질서를 더 구축해 나간다면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군사적 관계야 뭐 한미군사동맹이라고 하는 그 관계 틀 속에 우리가 속했기 때문에 일단 제쳐놓고라도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했을 때 미중 간의 경제적 문제에 가능한 우리가 중립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한중 간의 경제적인 어떤 관계를 다 완전히 백지화시키는 후퇴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한미동맹 강화만은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공급 쇼크라던 2사 집값 대책 거래 절벽 불렀다. 문화일보는 서민 빌라까지 날벼락 벌써 드러나는 2사 대책 허구성, 한겨레신문 2사 대책 민간 참여 유인, 투기 억제 조화 찾아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문제는 주택 문제로만 한정해서 판단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재산 유지를 위해서 또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뭐 일반 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목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대한 금융자본, 투기 금융자본, 그리고 부동산 투기자본, 그리고 노후자금, 뭐 이런 퇴직금을 어떻게 했다든가 아니면 재산을 처분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은행에 맡길 것이냐,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주택에 투자할 것이냐, 이런 노후자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각양각색의 자금이 몰려드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말이죠. 따라서 주택 소유구조 변화 없는 부동산 공급 정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는 그 주택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는 부동산이 하나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있는 한 이 구름처럼 버블화된 거대한
이 수천조의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은행 저축은 이미 한물 간 것이죠. 이제 너무 낮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불안정한 곳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주택은 땅이나 부동산, 특히 주택은 일단 도시 재개에 있어서 계속 오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털 실금 서비스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네이버 실금 서비스 종료 건전한 유수 소비 계기되길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요. 정상적으로 검색 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뭐 상식적이죠. 아니 이게 검색을 하면 검색이 높아지는데 그러나 이것이 인위적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검색 순위가 정해지는 경우 거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여론을 호도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네이버가 실금 뭐 이런 서비스를 순위를 정하는 것을 종료한다 하더라도 뉴스를 어떻게 배치하는가? 화면을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이제 열었을 때 네이버에 들어갔을 때 뉴스가 배치되는가 하는 것은 역시 또 포털사의 권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우리가 규제할 방법은 없다.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고자 관련 상계리 신문은 36년 복직투쟁 김진숙의 외침에 응답할 때다 그러는데 참 답답한 뭐 바람일 수 있죠. 누가 응답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김진숙 해고자가 전두환 정권 때 정권에 의해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럼 자본에 의해서 해고됐다면 자본이 한진중공업이 지금 책임집니까? 돈을 다 빼돌리고 지금 있는 노동자들도 지금 해고할 판이죠. 만약에 정경유착에 의했다면 양쪽 공이 응답해야 하는데 양쪽 공이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갖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자본과 정부, 부르주아 정부, 또 그 자본가 자체가 필연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또 이윤을 극대화한 그런 재벌 경제 체제, 이런 체제 속에 체제 바탕 위에서 형성되는 국가 권력이 노동자 해고를 묵인하고 자본의 노동자 해고를 양해하고 묵인하고 하는 이런 당합 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노동자는 해고될 수밖에 없고 해고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고자 복직 투쟁, 원직 복직 투쟁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 변혁적 투쟁을 하지 않으면 해고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보궐선거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야당 또 아집과 오산 정권 폭주 못 막는다. 뭐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안타까운가 봅니다. 여야 간 권력 투쟁 또 야당 내 또는 야권 내 권력 투쟁이 이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현재의 보수 여야 권력 교체가 근본적 변화를 가져다 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뭐 부산에서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쟁점이고 서울은 그냥 토건 공약밖에 없어요. 아파트 때려 짓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도로를 막 덮어가지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다. 뭐 전부 이 밀집된 도시를 더더욱 밀집시켜가지고 환경적, 반생태적 자원 낭비, 이 불평등과 이런 빈익빈 부익부를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공약만 지금 남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야 간에 뭐 누가 어떻게 되든 근본적 변화를 찾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백신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백신 부족과 효능 우려의 정부 대책이 있나 제목의 사설에서 물량 부족 유럽, 중국, 러시아 백신 주목 65세 이상 아스트라 접종도 논란 지속 뭐 여러 가지 이제 확보도 문제고 또 접종에도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사실 백신만이 만능이 아니죠. 백신, 치료제, 공공의료시설, 재난 지원 예산 이걸 종합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또 서울대 교수님들 중심으로 우리나라 메르스라든가 이런 사스나 메르스를 거쳐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60%가 지금 코로나에 대응하는 항체를 형성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백신을 다 강제로 맞힐 필요도 없고 무조건 거리두기를 이렇게 강제할 필요도 없다. 이런 데 주장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백신 하나만 하면 다 모든 해결된다라고 이건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종 바이러스 계속 생기는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는 지금 그에 맞는 백신이 개발됐지만 변종 코로나 맞는 백신이 또 개발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맞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는 걸맞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고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8일 월요일 신문사설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